안녕하세요. 오늘은 불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요, 나는 원래 불안한 사람이야. 나는 불안이 많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마치 불안이 타고난 자기의 성격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이 많으면요, 우리의 발전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안은 성격이 아니라 습관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습관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보통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동으로 반복되는 것이에요.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불안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실체가 있는 불안이 있고요. 그리고 실체가 없는 불안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 긴장이 먼저 올라오겠지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폭력이라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은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요. 경계를 세우게 하고 준비를 하게 하고 위험을 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안전해지면 그 불안이 사라질 수도 있겠지요. 문제는 실체가 없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할까봐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사람, 엘리베이터가 멈출까봐 계단만 이용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말하다가 망신당할까봐 아예 도전하지 않는 사람. 이 불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는 이미 최악의 장면이 재생됩니다. 그리고 몸은 그 상상을 현실처럼 받아들이죠. 심장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저는 사실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거에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 불안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냐 하면 어느 정도의 불안, 그래서 내가 준비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도움이 되지만 이 불안이 너무 커지면 꼭 말해야 하는 자리를 회피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불안은 사건이 아니라 나의 해석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이 관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론백의 인지 이론이지요. 아론백의 인지 이론에서 설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자동적 사고라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사가 회의 중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에요. 내가 어떤 발표를 했는데 상사가 꼭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상사가 아무 말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발표가 형편없었어. 분명히 나를 지금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이 반복되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아론백은 이것을 자동적 사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 자동적 사고가 사실 검증을 거의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근거가 희박한데 확신을 강하게 가진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불안은 현실의 위험이 아니라 머릿속 시나리오에 반응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반복되면서 뇌는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아, 이런 상황은 위험해. 결국 불안은 하나의 학습된 반응, 즉 습관이 됩니다. 또 하나의 이론가를 심리학자를 말해 볼까요? 알버트 앨리스의 ABC 이론입니다. 앨리스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REBT를 만든 심리학자인데요. 그의 이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A는 사건, B는 믿음, C는 감정과 행동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A 때문에 C가 생겼다.
어떤 사건 때문에 나의 감정과 행동이 생겼다라는 거죠. 하지만 앨리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A와 C 사이에 반드시 B라는 어떤 요인이 있다는 거죠. 같은 사건을 겪고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이유가 이 B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 삼은 것은 비합리적인 믿음입니다. 나는 항상 잘해야 해. 거절당하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실수하면 끝이야. 라는 이런 믿음은 불안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전하지도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불안은 계속해서 재생산됩니다. 정말 실체가 없는 불안은 대부분 이 자동적 사고와 비합리적인 믿음 때문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생각들이 의식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습관처럼 굳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불안한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불안을 선택하는 사고 패턴에 익숙해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불안이 사라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불안이 없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는 말입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어떤 것을 하는 시도가 가능해집니다. 시도가 가능해지면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이 쌓이면 실패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끝에는 자신의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해봤다는 경험에서 생깁니다. 실패를 해도 해봤다는 경험이 쌓이면 자존감은 올라갑니다. 불안이 높은 사람일수록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실패도 적지만 성공 경험도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악순환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불안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도해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해봤어. 이것이 자존감의 시작일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지배자에서 신호로 바꾸는 것입니다. 불안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불안이 실체가 있는 위험인지 아니면 내 머릿속 상상인지 구분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안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설명하는 단어도 아닙니다. 그저 오래 반복된 생각이고 습관일 뿐입니다. 그러니 불안한 마음이 떠오를 때요. 이 불안을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습관은 배워진 것이고 배워진 것은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불안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성격이 아니라 내가 익숙해진 반응일 뿐이야. 나는 할 수 있어. 이 불안은 근거가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불안이 없어지면서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용기 있는 하루로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